안녕하세요. 주식사관학교 시즌2 테마의 신 황재범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뭐 엄청 덥다가 비가 한번 확 내리고 나서는 이제 좀 무더위가 좀 한풀 꺾였습니다. 날씨도 좀 화창하고 말 그대로 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은 이제 결실의 계절인데 뭐 주식 투자로 또 이제 뭐 이제 올해 하반기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이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다들 이제 좋은 성과를 내시고 이제 오늘 강의는 제가 저번 주, 전전주, 지금 이제 3주차 반도체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 강의 또 마지막 강의인데요. 저번 주에는 이제 전공종하고 후공종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죠. 그 다음 이제 전전주는 이제 8대 공종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잘 잡으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투자하는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게 반도체가 사실 고난이도 기술이고 또 미세 공정 작업들이 많고 또 공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공정에서 이제 중요 핵심 포인트만 잡으면 투자 포인트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8대 공정과 전공정, 후공정까지 저번 주에 강의를 마쳤고 오늘은 이제 팹리스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할까 합니다. 팹립스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설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만약에 집을 짓는다 하면은 처음에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건축에서 이제 제일 먼저 도면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공간을 어떻게 나눌 건가? 그다음 어떻게 올릴 건가? 뭐 이제 토지는 어떻게 분배할 건가? 뭐 이런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로 반도체 칩도 제일 먼저 이제 공정을 하기 전에 이제 8대 공정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이제 설계예요, 설계. 설계를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설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8대 공정이나 후공정, 전공정에는 들어가지는 않는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면 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미세화라든지 초고난이도 이런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미세화는 더 작업이 진행이 되겠지만 제가 얘기했듯이 뭐 삼성과 뭐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 1나노까지 이렇게 진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미세화 초고난이도 기술을 추구를 하려면 이 설계를 잘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돌파를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이 시장이 또 굉장히 팽창할 거라고 봅니다. 그 반도체를 이제 직접 생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말 그대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칩을 설계를 하고 전문적으로 설계를 하는 업체들. 대표적으로 이제 펠립스 업체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미국에 이제 블로드컴이 있고, 그다음 퀄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퀄컴. 그다음 AMD, 그다음 이제 엔비디아. 뭐 엔비디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뭐 매일 기사에 나오다시피 하니까. 그다음 뭐 애플 모르는 분은 없죠. 애플도 사실은 펠립스 업체예요. 애플은 이제 제품을 만들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칩들은 이제 자체로 애플이 또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들이에요. 펠립스 업체 중에서. 그 중에서 뭐 이제 브로드컴이나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퀄컴은 이제 통신 쪽에 설계 칩을 많이 해죠. 특히 이제 5G에서 그 거의 대부분 칩이 다 쓰이는데 뭐 로열티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그 퀄컴의 칩을 다 쓰거든요. 무조건 들어가요, 무조건. 5G 만약에 쓰려면 칩이 다 무조건 들어가는데 무조건 로열티를 지불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아마 퀄컴 칩이 들어가면 미국에서 판매하려면 그 로열티 주고 이제 퀄컴 칩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뭐 부가가치가 높죠. 실제 칩 설계만 해가지고도 굉장히 큰 돈을 버는 회사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파운더리 쪽에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세계 1위잖아요. 점유율이. 전 세계 세계 1위인데, 이 비메모리, 그 시스템 반도체라고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점유율이 아주 형편없어요. 지금 전 세계 점유율이 제가 알기로는 3% 정도 내외밖에 안 돼요.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탑이긴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은 되게 낮습니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는 당연히 다 아시다시피 대만의 TSMC예요. TSMC. 우리가 이제 점유율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시스템 반도체를 키워서 TSMC의 격차를 줄이려고 엄청난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격차가 뭐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기술 격차와 또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고난이도 이 작업이기 때문에 기술 격차가 또 많기 때문에 쉽게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점유율이 우리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 거고 이 시장을 먹어야지 또 커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펠립스 시장이. 그래서 이제 펠립스의 중요도에 대해서 지금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품의 마케팅이나 기술 개발에만 이제 집중을 하면 되고요. 펠립스는 이제 자본은 물론 들어가지만 우리가 반도체 칩을 생산하고 이 제조하고 이런 공정을 거치려면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굉장히 비싼 장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노광 장비라고 하는 포토마스크의 그 핵심 장비 ASML에서 그런 거는 뭐 2천억, 3천억, 4천억 이렇게 몇천억 가거든 장비 한 대. 엄청난 장비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자본이 안 들어가죠. 이 펠립스는 그런 자본이 안 들어갑니다. 대신 이제 생산은 TSMC라든지 삼성 쪽에 맡기는 거예요. 설계를 해서. 그래서 대부분 이제 칩을 자체로 이제 설계를 해가지고 TSMC나 삼성 쪽에 요거 만들어줘라. 우리가 필요한 칩이 이건데 이거를 설계를 갖고 그래서 유기적인 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 TSMC나 삼성에 이렇게 맡기면 계속 이 소통을 하면서 칩 설계를 뭐 이제 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생기면 이제 칩을 조금 이제 바꾸거나 설계를 좀 바꾸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이 위탁 생산을 맡기는 삼성이나 TSMC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TSMC가 기술력도 좋지만 그런 유기적인 관계가 좋기 때문에 사실 삼성이 TSMC를 못 따라잡는 부분도 있어요. 신뢰도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이 쌓였기 때문에 빅테크주들하고 그런 관계들이 돈독하거든요, 사실은. 기술력도 물론 좋지만은 당연히. 그러니까 거액의 투자비를 이제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펠립스의 어떻게 보면 중요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펠립스는 어쨌든 굉장히 뭐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좀 펠립스에 대한 이 시장 인식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올해 반도체 상반기에 좀 뜨면서 그래도 좀 인식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일명 디자인 하우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좀 있어요. 거기서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좀 있는데 그런 기업들 이따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다음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시장성입니다. 시장성. 투자비가 막대하게 들어가지는 않죠. 예? 그러니까 칩 설계만으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매력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화두가 되는 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인공지능이 화두가 되잖아요. 인공지능. 예? 뭐 작년부터 해서 인공지능이 뭐 가장 핫하죠. 근데 이게 인공지능이 금방 끝날 부분이 아니라 계속 시장이 팽창하는 상황이 됐고 또 앞으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다음 뭐 그 외에 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칩이 더 앞으로 고성능 고집적 칩을 만들려면 이제 CPU라든지 AP라든지 모뎀이라든지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의 칩 설계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펠립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반도체는 모든 공정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 시장이 굉장히 팽창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 국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점유율이 너무 낮죠. 시스템 반도체 쪽에 우리나라 점유율이 3% 내외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히 펠립스는 우리나라가 1%대 점유율, 1%대 전 세계에서 뭐 사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미국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1% 점유율이면 너무 낮죠. 메모리 반도체 쪽은 우리나라가 뭐 거의 과점하다시피 하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그냥 거의 뭐 50% 이상 장악하잖아요. 근데 이제 점유율이 이렇게 낮아버린데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성은 굉장히 앞으로도 팽창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고집적 회로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칩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과의 또 협력 관계가 또 구축이 돼야지 이게 설계만 잘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계를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운드리 업체인 TSMC나 삼성 쪽에 유기적으로 이 설계를 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줘라 하면서 이제 만들다 보면 이제 문제점이 생기면 또 이거를 설계를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TSMC와 삼성하고. 그러면서 이 칩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유기적으로 되다 보면 신뢰도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수주도 많이 늘 거고, 또 빅테크 기업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면 또 거기에 관계가 되면 이제 아무래도 더 수주가 많이 늘 수 있는, 시장성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시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이제 펠립스 기업은 어쨌든 이제 제조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제조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방금 얘기했듯이 외주 제작에 대한 생산력과 생산 방식, 이거를 탄력적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근데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는 막대한 자본이 들어갑니다. 공장도 지어야 되죠. 거기에 인력도 투여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나 공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이게 해마다 이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 계속 쏟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사들이 많잖아요. 뭐 국내에는 삼성 하이닉스, 그다음 이제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 그 외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요즘은 이제 일본까지 반도체. 그다음 이제 유럽도 사실 이제 뭐 독일이나 유럽도 지금 반도체를 지금 키우려고도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술 격차가 만약에 딱 조금만 격차가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도태되는 거예요. 완전히 도태되기 때문에 돈 벌면 거기다 갖다 쏟아부어야 돼요.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장비 좋은 거 있으면 들여놔야 돼요. 그냥. 장비, 미세 장비하고 이제 공정 장비 좋은 것들이 있으면 또 들여놔야 돼요. 벌면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산업이 고부가치이긴 한데 돈을 벌면은 막대한 자본을 계속 쏟아부어야 되는 게 그게 단점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펠립스는 그런 막대한 자본이 아무래도 덜 들어가죠. 설계만 잘하면 되거든요. 설계만. 자본이 이제 아무래도 덜 들어가고. 그 다음 이제,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주 제작에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죠. 탄력적으로. 설계 맡았다가, 야, 이번에 우리가 투자가 좀 딜레이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좀, 딜레이를 시켰다가 다시 또 연구 개발하고 그러면 되니까. 이게 자본이 그만큼 이제 덜 들어갔고, 투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펠립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빅테크주들과의 이제 협력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애플, 퀄컴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애플은 뭐 아이폰 다 아시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그 다음 이제 맥북이라고 해서 이제 뭐 노트북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습니다. 네, 애플워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칩 설계에서 이제 위탁 생산을 대부분 이제 TSMC에 맡깁니다. TSMC에. 근데 자체 칩을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 칩을 만들라고 해요. 자체 칩을. 이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하는데 퀄컴도 마찬가지. 퀄컴은 원래부터 펠립스 업체예요. 예? 이 반도체 칩 설계를 집중적으로 하고 스마트폰에 이제 탑재되는 5G 모뎀 칩을 설계를 해야 되는 TSMC에 위탁을 하는데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로열티를 받고 이제 그러니까 퀄컴 칩을 쓰려 그러면 대부분 로열티를 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그 스냅드래곤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아마 퀄컴 칩이 들어갈 거예요. 그 로열티 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미국에 팔려면 퀄컴 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뭐 로열티를 앉아서 이제 퀄컴을 계속 받는 구조죠. 굉장히 고부가가치죠. 그죠? 그다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GPU 그래픽 카드를 만들지만은 원래는 칩 설계를 했던 회사예요. 원래 그래픽 카드가 주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인공지능 칩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TSMC에 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빅테크주들의 이제 협력 관계가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게 자체 칩 제가 얘기했듯이 자체 칩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애플도 지금 데이터 센터용 이제 AI 칩 개발 프로젝트라고 해서 M2 울트라라고 해서 이게 CPU라든지 그래픽 그 저장 장치 GPU 최대 지금 현재 20%에서 30%까지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작업을 자체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칩을 설계를 해서 당연히 이제 TSMC한테 넘겨주는 거죠. TSMC에. 그러니까 애플도 자체 칩을 가지려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코발트 100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엄청난 성능을 갖고 지금의 성능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한 성능을 부과할 수 있는 자체 칩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또 이제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에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이게 도조라고 이게 슈퍼컴퓨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AI 칩을 지금 자체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성능을 지금 지금 구현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테슬라는 자체로 AI 칩을 만들어서 그 자율주행하는 것들의 이제 영상을 다 그 데이터를 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가 쌓이겠죠. 근데 그걸 처리하려면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필요해요. 그 자체 칩을 또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테슬라도. 그 외에 이제 뭐 구글이나 메타나 방금 얘기했듯이 뭐 브로드컴, 인텔, AMD, 시스코, HP, AI 칩 동맹 구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어떻게 보면 AI 칩의 거의 독점 구조거든요. AI 칩에. 그러니까 이 독점 구조를 깨려고 서로 이제 빅테크주들이 동맹하거나 이제 자체 칩의 개발에 이제 몰두를 하는 거예요. 자체 칩을. 이제 자기들만의 이제 슈퍼컴퓨터급의 AI 칩을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어떻게 보면 팹리스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팹리스가 필요한 거예요. 설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초반에 다 설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들이 전부 다 자체 칩을 지금 생산하려고. 그러니까 만드는 거는 뭐 TSMC나 삼성에 주지만 설계는 자체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자기들의 이제 자체 칩을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하고 경쟁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이 더 폭발적으로 펠립스 시장이 늘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빅테크들하고 이제 협력 관계가 있는 기업들은 나중에 또 대시세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중요 포인트가 되겠죠. 칩수요가 어쨌든 엄청나게 증가할 확률이 높다는 게 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엔비디아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빅테크주들이 동맹도 하고 자체 칩을 지금 설계하고 공정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사 공정 얘기했죠. 제가 이제 8대 공정하고 그 전전주죠. 2주 전에 8대 공정 얘기할 때 미사 공정하고 또 패키징. 그러니까 미사가 앞으로 1나노까지 진행이 되지만 그러니까 반도체 칩을 더 작게 만드는 거죠. 근데 작게 만드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걸 패키징으로 돌파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패키징으로 돌파하고 또 마찬가지로 또 펠립스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설계를 잘해야 돼요. 설계를. 실내로 지금 삼성 같은 경우 지금 2나노 진입을 했잖아요. 2나노 진입을 했는데 지금 GAA 방식,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 이게 뭐냐면 이제 핀팹 방식보다 전력 효율이 더 적으면서 미세 공정을 더 작게 하는 거예요. 효율성이 더 뛰어난 공정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돌파가 되는 게 뭐냐? 펠립스로 집 설계를 먼저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나중에 패키징이 들어가지만 그 전에 칩을 설계를 해야 돼요. GAA 방식도 핀팹 방식도 다 어떻게 보면 펠립스의 중요도가 여기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1나노 들어가면 더 미세 공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펠립스가 이제 칩을 처음부터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제 중요한 AI 칩이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뭐 엄청나게 이제 짓는단 말이에요. 인공지능 수요가 늘다 보니까 칩 수요가 많이 늘는데 근데 이게 단점이 데이터 센터가 많이 들어가고 HBM 수요가 많이 늘면 이게 단점이 저거잖아요. 전력. 반도체는 전류를 흘러서 이거를 작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고성능이라든지 고집적 이 HBM 수요가 늘어나면 이게 층층이 쌓이다 보면 전류가 아무래도 과부하가 걸리면 이 전력 반도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고효율의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런 데이터 센터가 많다 보면 그럼 이걸 뭘로 돌파해야 되냐면 저전력 반도체 설계를 해야 돼요. 설계를. 그러니까 이게 펠립스가 또 필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 펠립스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펠립스가 설계를 잘해줘야 돼요. 고전력, 이제 저전력 반도체를 만들려면. 그러니까 칩 설계의 중요도가 훨씬 한층 더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펠립스의 중요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펠립스 시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시장성하고 원리하고 이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들 하시고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대표적인 펠립스 업체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어떤 기업들이 있는가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그 LX 세미콘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LG그룹 계열사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팹리스는 국내 1위 업체예요.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팹리스 쪽은 점유율이 낮아요. 예. 국내에서는 제일 점유율이 높겠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1%의 점유율도 못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점유율이 높거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TSMC가 되든 뭐 빅테크, 애플이 되든 이런 빅테크하고의 관계가 좋은 기술력인 인정을 받은 그런 기업들이 나중에 데이시셀러의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예? 그걸 잘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주로 이제 전장 사업 쪽이죠. LG는 이제 LG전자가 가전이긴 한데 LG전자는 또 전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쪽하고 전장 사업 쪽의 비중이 좀 큽니다. LX 세미콘이. 그 다음에 이제 텔레칩스라고 있어요. 텔레칩스는 주로 차량용 멀티미디어 칩. 우리가 차량에 들어가는 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 시작이 되면 더 차량용 칩이 더 많이 수요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특히 이제 차량용 셋업박스에 들어가는 오디오 카메라, 모바일 칩이 이제 많이 쓰입니다. 텔레칩스가. 이것도 이제 시장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차량용에 더 앞으로 이제 많이 수요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아까 제가 GAA라고 했죠. 게이트 올 어라인드. 이게 뭐냐면 4채널에서 전류를 흘러서 핀팻이 3채널인데 이게 4채널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전류가 저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이 더 좋아요. 핀팻 구조보다 훨씬 좋은. 이게 이제 삼성이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한 거예요. 공정을 개발한 거예요. 근데 이게 팹립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설계부터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설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팹립스가 중요한데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나도 공정에서 GAA 방식으로 국내에서는 IP를 유일하게 개발을 했어요. 유일하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나노 공정은 지금 삼성이 지금 진행하니까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도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가온 칩스가 있습니다. 삼성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고,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그 다음 노트북, TV, 가전제품이 이제 대부분 많이 들어가요. 최근에 이제 차량용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가온 칩스가.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펠릭스 기업이에요. 생산은 안 해요. 설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온 칩스도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또 에이징 랜드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이제 TSMC의 공식 협력 파트너예요. 공식 협력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TSMC의 설계를 맡아서 이 공식 협력 파트너는 에이징 랜드밖에 없습니다. 단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펠립스 업체 중에서는 가장 아마 그래도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은 업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주목해 보아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사피엔 반도체라고 해서 이제 초소형 글래스에 탑재가 되는데,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향후에 이제 빅테크 기업에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사실 이제 그 외에 이제 유망한 이제 펠릭스, 동은 이제 시간이 더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동은 아네탁도 설명을 해드리고, 칩스앤 미디어도 설명을 해드리고, 어버브도 설명해드리고, 다 해드리고 싶은데, 제주 반도체도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참고사항으로 동은 반도체, 칩스앤 미디어, 어버브, 아나패스, 제주 반도체, 에이디텍스, 피델릭스, 픽셀 플러스, 이런 것도 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펠립스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방송 끝나고 공개방송 테마지로 부자되기, 부자되고 싶으신 분들 공개방송 많이 참여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